자, 본격적으로 3월 2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목은 일단 뻔한 전략, 뻔하지 않은 수익으로 좀 잡아봤는데요. 그리고 소제목은 시장 이기는 종목은 없다. 시세를 이겨야 계좌가 바뀐다. 오늘 그 방송에 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항상 라이브 방송을 듣고 오시라고, 지난주 라이브 방송을 듣고 오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오늘 방송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라이브 때는 지지난주 라이브를 꼭 들으시라고 말씀드렸고, 하나의 그 전략적인 부분들의 일환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톡방 안에서도 제가 그 뭐 간단하게나마 시장에 대한 코멘트도 좀 드리고 있고, 뭐 분위기, 오늘이야 이제 뭐 반등 마감을 하긴 했지만 지난주까지 분위기가 글쎄요, 체감하는 분위기로는 전체 지수로 봤을 때에는 잠깐만요, 보여드리고 해야 되나? 음, 좌측이 거래소고 우측이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이 일단 하방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이제 나오긴 했죠. 거래소는 이거밖에 안 빠졌는데, 그죠?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좀 받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물론 파동이 제법 그 하방 변동성 자체가 많이 나온 편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률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평상시 실제 가격 조정을 봤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떨어지면 10% 넘게 그냥 빠져버리죠. 근데 일단 지지 라인이 좀 잡혀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살짝 긴장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야, 진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못 해먹겠다라는 표현도 고작 이러한 조정장에서도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배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변동성도 크고,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1월 새해 때도 참 분위기 망치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시장은 결코 쉽게 수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 1월 그 첫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 주가 정말 핫했던 시장 수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은 이제 말씀들을 막 드리기 시작했죠. 현실적으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고, 시장은 결코 쉽게 수익을 주지 않고, 그 남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어, 큰 기회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 쫓아가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오늘 방송도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 그래서 이제 뻔한 전략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던 겁니다. 너무 뻔하긴 한데 그 안에 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정말 어떠한 어려운,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전문적인, 어렵고 뭔가 이런 그런 복잡한 시스템적인 뭔가 기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면서 스스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제가 오늘 방송을 이제 뭐 시작은 했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결코 어려운 용어들을 섞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리고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 역시도 한 시간을 할애를 한 거고, 여러분들도 소중한, 오늘 쉬셔야 되는데, 그죠? 월요일 같은 화요일 그래도 오셨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종목도 이제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조정장 때 좀 살아남은 종목,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다수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주식 비중이 아마 90%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물려있는 종목들 제법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 하지만 그 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현금 비중은 한 20% 이상은 쥐고 가시지 않으셨을까. 좀 지루했다고 하더라도, 네, 지난주가 정말 처참히 시장이 막, 뭐 무너졌다기보다는 막 흔들렸던, 제법 큰 뭐 강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중간 이상의 그런 또 파동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 역시도 실제로 지금 뭐 멤버십, 포트폴리오 멤버십 분들이나 심지어는 이제 톡방에 계시는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현금 비중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잦은 매매를 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좀 다소 지루한 시장에 대한 관망,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역시도 딱 1시간짜리 방송이긴 한데 꼭 필요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다만 그 안에 제가 몇 번씩 강조를 드리는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뻔히 알 수도 있다? 너무 식상한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왜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를 한 번이라도 곱씹어 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은 지금 다소 힘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실적 장세 시장 안에서 분명히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자료로 좀 넘어와서요. 자, 항상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제 라이브 방송을 들으면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예시가 바뀌고 사례가 바뀌고 물론 전략적인 부분들은 살짝 바뀔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변동되는 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색깔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시장 대응을 그렇게 하고 있다. 누구에게 잘 보이겠다가 아니라 저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 라이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잘 보이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 색깔을 이미 읽고도 이미 잃었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쫓아간다라는 거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거고, 누구를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전문가들, 기자들, 언론 매체, 해외에서 나름대로 월가에서 날고 뛴다는 분들, 네,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해안이나 해답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이제 2월장도 다 이제 경험을 해보셨겠다. 좀 공감을 조금이나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은 결코 쉽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죠. 작년까지는 그대로 훈풍을 맞아서 내가 그냥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 너무 쉬운데? 주식 투자? 야, 이거 진짜, 네. 저도 이런 시절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누구보다. 대학교 때부터 투자를 해 오면서 그때 당시 등록금이 180만 원이었는데 한 400만 원 정도를 처음 제 이제 시드머니로 운용을 했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60% 수익이 납니다. 이게 뭐지? 너무 돈 벌기 쉽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상당히 좀 운이 좋았던 시기이기도 했었고, 닷컴 붐, 코스닥 붐도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다음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직접 공모주 청약도 해봤었고, 거기에 관련된 사례나 인증샷도 나중에 아마 공유를 하긴 할 것 같은데, 전 아직도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그 공모주 청약 관련된 신문에 나와 있는, 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기념으로 쥐고 있긴 한데, 점상이라는 것도 그때 경험을 해봤고, 다 의미 없다라는 거죠. 내 투자 색깔이 명확하게 시장에, 즉 전투에 나가기 전에 내가 명확하게 무장을 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잠깐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순식간에 만시장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오히려 시간이 더 아깝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돈을 날리는 건 당연한 거지만 비싼 수업료도 있었지만 그래서 시간이 가장 아깝지 않았나.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만큼은 빨리 내 색깔을 찾는 데 주력을 하시는 게 맞다. 그 시간만 단축을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못하더라도 내 자산을 지키고 수익 낼 거리들,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들을 찾는 거리들만 남아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계속 방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더,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잖아요. 나는 오늘 7%, 10%밖에 수익을 못 냈는데 다른 데서는 무슨 30%, 광고 요즘 많잖아요. 네. 그런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묵묵하게 자기와의 싸움이다.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라면. 삼성전자 동학개미만 214만 명. 물론 삼성전자가 결코 문을 닫거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거나 하는 일들은 없겠죠.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변수가 튀어나올지는 모릅니다. 특히나 해외 쪽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서 자기만의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각 정부들만의, 당연히 그 자국의 기업들이 크기를 바라겠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계속 견제를 하는 제도나 법이나 세제나 이런 부분들을 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안 좋은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개인 투자들이 너무 많이 지금 쥐고 있다라는 거. 제가 1월 달에 뭐 예상 아닌 예상? 저는 뭐 어차피 시장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 그래. 개인들이 원하는 10만 전자 보내줄 거야. 거의 그렇다고 해도 지금 수익률이 많이 안 나와요. 물론 시장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뛰어넘겠죠. 10%가 넘어가니까. 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런가요? 더 탄력이 좀 좋죠. 다른 기업들이, 다른 종목들이 탄력이 1년치를 봤을 때는 막 60%, 50% 기본 이상 나오는데, 얘는 10%, 8%로 끝난다면 상대적인 궁핍화문으로 끝날 수 있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폭락을 하거나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선수들은 시장을 묶어두겠죠. 그들의 자산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하방 변동을 그렇게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 정도.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죠? 11월장처럼 외국인들이 다시 큰 자금 싸들고 와가지고 밀어주는 거예요. 계속. 개인들이 위에서 물려 있잖아요. 개인들이 샀던 것보다 위로 비싸게 사주는 거. 그럼 10만 전자 가겠죠. 하지만 과연 이게 쉬울까? 뭐 지켜보시죠. 이건 뭐 저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진정 10만 전자 가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잘 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상처받는 것보다. 이 시장을 저는 결코 도박 시장이라고 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진정 많이 좀 재미를 본다면, 그들이 또 요새는 좀 많이 스마트해지셨어요. 과거만 하더라도 정말 투기성 거래가 난무했는데 막 단타를 하고, 이제는 막 가치 투자자들도, 개인 투자자들 분들 중에서도 정말 무장을 하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보다 이런 회계 해안들이 높은 분들도 제법 만났었어요. 저는 하다 보면 와, 여기까지 준비를 하셨나? 물론 과거에 CPA 준비를 하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회계학도 마찬가지고, 뭐 많이 알면 좋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투자자의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회계사들, 모든 세무사들이 다 대박나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실제 해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완벽주의,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면 하더라도 지나치게 분산을 해서 리스크 헤지만 하다가 끝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리스크 감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워낙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큰 기회를 놓치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투자 쪽, 경영학 쪽에서도 투자 파트 쪽, 금융 쪽 교수님들이나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실제로 대박이 나셔야 되는데, 물론 나신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더 매력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해외 쪽까지도 지금 우리 서학개미라고 해서, 이거 동학개미, 서학개미, 여기에 너무 또 막 똘똘 뭉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요즘 느끼셨죠?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서로 투매하기 바쁩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그걸 유도합니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습성을. 그들은 신나죠. 매매를 계속 할 때마다. 지난 라이브 방송 때 뭘 말씀드렸죠? 남 좋은 일 하지 말자. 시장 이렇게 불확실성도 커지고 변동성도 커졌는데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수익 한 번 더 내보겠다고 매매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수익 나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지만 수수료가 너무 크다. 세금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가 지금 뭐 돈잔치 벌리고 있다라는 거 지난 라이브 때 한번 보여드렸었죠. 좀 얄밉게 가야 된다. 내 계좌 내가 지키지 누가 지켜줍니까?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성이 크고 상한제가 없다고 이게 또 매력적이다라는 표현을 하신 분도 본 것 같은데,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 테슬라가 순매수 1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2월장에 테슬라가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야, 이거 쉽지 않다. 여전히 우리 시장은 미국 눈치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모든 키를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뭐 양적 완화가 됐든 뭐 국채 뭐 금리가 됐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부분들, 금리 인상을 하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미국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네. 2주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는 주식으로
근데 오늘은 이렇게 됐다. 그 잠깐의 변동성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 특히 IT 쪽, 뭐 테슬라, 뭐 이런 큰 기업들에 들고 있었던, 뭐 제가 뭐 만든 게 아니고 실제 월가 쪽 여기 이제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이미지 퍼온 건데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좀 회자가 되고 있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즉 주식 시장이라는 곳이 뭐 단순히 웃자고 이게 이 이미지를 제가 갖고 온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 사진은. 그래서 항상 자만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리고 내가 매도를 할 때까지는 뭐 이게 손실도 아니고 뭐죠? 수익도 아니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내 계좌 현금이 어떻게 되고 이걸 내가 인출할 때까지는 잠깐 시장에 내가 하나의 자산인 거지. 이 안에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이게 심각하다? 라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우울하게 좀 만드는 분위기인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제 경험을. 과거에 마이너스 40% 갔던 거 그 전에 이제 한번 쳐내고 마이너스 40% 됐다가 좀 올라올 때 정리를 했어요. 가장 많이 제가 손실이 컸던 것 중에 하나인데 2011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10년인가? 그건 마이크로캡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당시 그 천 얼마였어요 이 종목이? 1,500원 했던 게 1,100원? 막 이렇게 1,050원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 종목이 1년도 안 돼서 10,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랬던 사례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따 잠시 후에 방송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은 하방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 상방은 열려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큰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있다고 우울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다만 여기서 전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쥐고 있는 기업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껴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개선을 해봐야 되고 지금 이제 결산 시즌 이미 다 나왔겠죠.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올해 사업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기본적인 로드맵 내년 심지어 제휴사가 어떻게 됐는지 직원들은 괜찮은지 오너 마인드는 괜찮은지 회계 장부 가지고 장난치진 않는지 받을 게 정말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지금 찾아내면서 투자를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속 IR 담당자들이랑도 그래서 제가 뭔가 많이 톡방에서는 코멘트가 되게 적은데 외부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왜냐하면 탐방을 많이 다닌다고 흔적을 뭐 보여드리기 식으로 탐방은 다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정말 한 번을 가더라도 제대로 된데 한 번 더 필터링을 하고 가서 뭐래도 건져와야죠. 그런 준비를 또 많이 해야죠. 정작 그렇게 갔는데도 100개 중에 3개, 4개 나올까 말까입니다. 진짜 야 여기 진짜 한번 인수하고 싶다. 그런 마인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과정이 왜 필요하냐? 제가 계속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이게 전문가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리스크가 워낙 크다면 똑같이 난 리스크를 짊어지고 갈 거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기대 수익률을 높은 걸 쫓는 사람이 있죠. 그나마 그분은 나은 거죠. 똑같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갔다면. 더 현명한 사람은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과정도 같이 하는 사람. 리스크를 줄이고 기대 수익률을 늘려가는 작업.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 중에 하나가 기업 탐방도 속해 있는 거죠. 남들은 그냥 묻지마식 투자를 하고 있겠지만 나는 시장이 흔들려도 요즘같이 시장에서 눌린다고 하더라도 남들은 그냥 시세에서 시가매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잡을 수 있는 용기는 거기서 이제 비롯이 됩니다. 자, 시장이 빠지니까 예상했죠. 제가 라이브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죠. 안 좋으면 안 좋은 기사들만 엄청나게 보일 거고 엄청나게 기자들은 퍼날릴 것이다. 나옵니다. 고용 전망 적신호.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언제요? 잠깐만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왜 이런 이야기들을 경기지표 호전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왜 이런 실업 관련된 우리 고용지표 안 좋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해외 쪽도 마찬가지. 국민연금 아직도 24조 남았다. 계속 팔고 있는데. 심지어는 비트코인 쪽도 살짝 밀리니까 살얼음판, 급등락. 뭐 사기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야 이제 뭐 ICO가 안 된 것들에 대한 사기. 이걸 빗대서 막 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무슨 일주일 안에 몇 프로, 하루에 몇 프로씩 어떻게 나옵니까? 단기 고수익은 무조건 사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죠. 투자자들 울상. 근데 이걸 한번 역으로 생각하면 뭔지 아세요? 지수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나왔다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전까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코인 시장 더 좋았잖아요. 주식시장보다. 비트코인이 몇 배가 갔습니까? 그죠? 한 700만 원, 800만 원짜리가 한 6천만 원까지 갔으니까 8배, 9배 이상이 갔는데 전반적인 막 종목들이 최근에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지난 라이브 때 제가 보여드렸던 하루에 2,600%가 나왔는데 그런 시장에서 이게 살얼음판? 변동성이 크다라는 정도가 표현이 맞겠죠. 근데 기자들이 이렇게 써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기자들 말에 휘둘리지 말자.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얘기 씁니다. 심지어 이 얘기 분명히 나올 거 단골, 그죠? 예상하셨죠? 영끌 B2에서 금리, 금리 인상되면 이 금액들 다 출회될 것이고 가계부채 늘어나서 가계부담은 커질 것이고 소비는 줄고 투자도 줄고 투자 수요도 줄고 시장 폭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 누가 못합니까? 이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 올린다는데 근데 미국이 바보입니까? 미국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을 또 단행을 한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왜 모르냐면 맨날 경기 부양책 얘기가 양적 완화 얘기하면 지겹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저도 지겨워요. 다 알아 이제. 그러니까 또 양적 완화. 얘네는 돈을 찍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 떨어지죠. 기축통화란 말이에요, 달러가. 한 번씩은 입김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달러 우습게 보지 마라.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금리 인상 우리 할 거다. 라는 얘기들을 살짝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기 회복 정도에 따라서 할 텐데 올해는 아예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변동성을 주기 위한 그냥 트리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상황이. 어떻게든 선수들이 물론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많이 과열됐다면 주식이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당연히 안정자산으로 가는 건 맞는 거고 그럼 주식시장은 빠지고 그죠? 뭐 금이나 채권이나 근데 요즘 금 가격도 비트코인 때문에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죠.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어떻게 감히 이걸 예측합니까? 명확하게 과거를 빗대면서 과거보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상황이 다 바뀌었는데 세상이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걸 과거에 있는 척도 사례로만 가지고 고스란히 예측을 한다? 글쎄요. 양적 완화라는 건 과거에 있었나요? 좀 어려운 표현들을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이거 뭐 지카 바이러스 말씀드렸죠. 지난번 사례 말씀드릴 때 걔도 막 변이가 2차, 3차, 4차까지 있었나요? 결국에는 백신 만들었는데도 먹히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결국 없어졌잖아요. 지금 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네. 아니 박멸이 됐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활에 그냥 박테리 그 뭐예요? 바이러스들이랑 같이 우리가 이제 익숙해진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막 올해 오늘부터 이제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다 아이들도 다 학교 보내고 작년만 해도 이제 막 벌벌 떨고 막 이랬는데 태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활 습관 생활화가 됐다는 얘기죠. 코로나라는 게.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막 이런 분위기.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영국발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있다고 되게 심각하다 치사율. 그때 시장 빠졌나요? 안 빠졌습니다. 재밌는 거죠. 이런데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미 학습 효과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성은 클 수가 있어요. 시장이. 자, 뻔한 이야기. 국채금리 급등의 증시 출렁. 애플 6%, 테슬라 13% 급락. 폭락이라는 표현은 안 썼네, 그래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이 좀 될 조짐도 나오고 선반영이 됐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나치게 돈만 찍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또 미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좀 회수를 하기 위한 정책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의 일환입니다. 언제까지 주식시장이 수직 급등으로만 가길 바란다? 이것도 하나의 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죠.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는데 말이죠. 자, 금리, 인플레이션, 환율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를 뭐 이제 설명을 하고 물론 환율 더 올라갔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작년부터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올해 상반기 얼추 야 공매도 시기 우리 공매도 재개될 때랑 맞을 수도 있겠다. 작년 하반기 때도 이거 예측하는 사람도 제법 있었어요. 막상 펼쳐지니까 또 즉 노출된 악재가 과연 얼마나 심각한 시장에서 다만 문제는 큰 손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그림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선수들이에요. 개인들이 정말 위에서 9만 원에 삼성전자를 다 사고 10만 원에 다 팔려고 내놨어요. 큰 손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큰 손이라면 사주고 싶으신가요? 불쌍해서 사줘야 된다?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글쎄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저는 부동산 정책을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맞추다 보면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계속 오르겠죠. 뭐 50억짜리도 나오고. 그걸 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자전을 돌리고 있겠죠. 가격 유지는 하고 싶은데. 그럼 그들도 손해고 시장은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비싸면 안 사는 거고 싸면 사는 거예요. 가치보다, 가격보다. 그 가격이, 시장 가격이. 그게 시장의 원리, 순리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더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그 금리 상승은 곧 증시 폭락이다라는 뭐 잘 모르는 기자님들이 막 올리는 걸 봤는데 당연히 자금이 금융장세에서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걸 땡기기 위해서 그냥 과거의 역사를 보시면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가 나오는 거예요.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빚이 없고 부채 부담이 빚이 없고 이건 중요하죠. 물론 이건 맞습니다. 아까 뭐 가계부채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이건 맞는 얘기죠. 빚이 없거나 적고 현금 보유율이 많고 또 회전율도 좋고 현금 회전율이 좋은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빚이 없어요.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이건 의심 한번 해봐야 돼요.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부채 비율이 높은데 매출이 막 높다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과거에 어디였죠? 조선주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현금 회전이 안 되니까 계속 자금 끌어온 거예요. 언젠간 돈이 들어와서 맞겠지. 그래도 빵빵 터진 거 아니에요. 응? 과거에 그랬습니다. 2014년도, 3년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하나의 팁일 수도 있죠. 현금 회전율이 좋다고는 하는데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현금이 제법 들어왔다. 상관이 없는데 마이너스예요. 그럼 계속 부채가 늘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회전율이 좋은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부채 비율은 낮습니다. 50% 이하일 거예요. 웬만해서는 다. 그런 기업들은 좋다. 보유율도 유보가 높다면 주주들에게 오는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주가가 큰 손들이 이런 종목들도 좋아하거든요. 뭐 배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무상증자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변동성은 계속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종목별 차별의 장세는 당연히 되겠죠.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계속 금리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뚜껑을 직접 열기만 하면 안 되고 해부를 해야 된다.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하나의 또 두 번째 팁을 드리면 지나치게 종목이 작년에 너무 핫해가지고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주가가 선반영이 된 상태라면 한 1, 2년 정도는 정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젠이 그렇죠. 지금 최근에 실적 정말 좋게 나왔는데 계속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2차, 3차 파동 때 대량 거래 수반되면서
주가 급등이 상당히 나온 종목들은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하거나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로스컷을 치거나 현금으로 빨리 압축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둬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시장 폭락이 나오기 이전부터 그 말씀을 계속 드린 배경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리스크 내가 부담하는 대비 기대 수익률이 낮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왜 들고 가는 것이냐? 차라리 현금을 쥐고 가고 시장이 오히려 밀렸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용도로 쓰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자, 하지만 그나마 제가 좀 위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큰 손들 역시도 큰 자금들, 일부 자금은 물론 뭐 다른데 뭐 분산 투자할 때들은 많겠죠. 지금 상황을 그냥 고려해 보면 순수하게 그냥 객관적으로만 딱 봤을 때 주식 창고만큼 이거를 내 자금을 넣어놓을 데가 없다라는 거죠. 워낙 파생된 상품들도 많아졌을 뿐더러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운용 확보에 있는 선수들이 어디다 투자를 과연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채권? 정작 마지막에 말씀드릴 텐데 워렌 버핏은 채권에 지금 투자할 시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채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큰 손들 역시 어차피 큰 판 물린다면 이들이 더 많이 물리지 여러분들이 크게 물리지는 않거든요. 작년을 떠올려보면 코로나 쇼크 때만 떠올려봐도 대다수 인터뷰를 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셨을 텐데 그 선수들의 뭐 운용사 쪽이나 대표들 식겁했다라는 표현들 씁니다. 그들도 정말 살 떨리죠. 주식이 이렇게 비중이 다 담겨 있는데 막 폭락을 했으니까 작년에 어느 누가 예측을 하겠어요, 감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겠지. 곧버스를 쪽에 막 계속 몰빵 올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시장은 더 많이 안 빠질 수도 있는. 최근에 잠깐 파동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많이 나온 게 저점 대비 고점에서 12%? 10%? 최근 변동성. 근데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6%, 7%인데 보유했다가 갑자기 빠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지금. 쉽지 않다는 얘기죠. 내 계좌는 안 바뀐다라는 거죠. 곧버스로. 방향성 게임으로. 그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뭔가 내 계좌를 바꿀 법한 낚싯대가 3개인데 예를 들면 꼭 필요한 데에 들이둬야지 무조건 그냥 피라미 나올 만한 데만 내가 퐁당퐁당 담글 수는 없잖아요. 못하더라도 그냥 데워 나올 법한데 3군데 다 찔러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낚시를 하고 있는데 3대밖에 없는데 낚싯대가. 그런 겁니다. 비슷한 겁니다. 어디? 시간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두 번째 위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하방은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전제는 기업을 좀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해당이 된다. 모르는 분들은 왜냐하면 순식간에 뭐 거래 정지되거나 최근에 이제 보셔야 되는데 막 개별 기준으로 영업적자 4년 채 나오고 하면 이제 관리 종목으로 편승되고 1년 안에 이거 회복 조짐 안 나오면 그냥 상폐당해 버리거든요. 시장이 냉정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진짜 하방도 열려 있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왜냐면 정리 매매 들어가면 막 2만 원, 3만 원짜리가 1, 200원에 거래가 되니까 끝난 거죠. 아니면 뭐 신라젠 이런 것처럼 언제 풀릴지 모르는 막 그냥 계속 영원히 연구 정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거죠. 하지만 상방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열려있는 변동성이 커졌고 위로 상방이 무제한이라는 얘기는 리스크 감소는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배경이라면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런 시장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답니다. 분명히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지금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안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전략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시장 관련돼서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쓸데없는데 시간 뺏기지 말자. 막 얘기들 막 나올 거예요. 막 채권 금리가 뭐 어떻고 이걸 내가 봐가지고 바뀌는 게 있나요? 불안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정리하고 주식시장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폭락할 때까지 기다려서 폭락 시점에 나는 잡아야지. 그 전략을 세우면 밤늦게까지 미국 시장 안 봐도 되고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거고 현금은 주식 계좌에 넣어놓고 100%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그 전략을. 굳이 막 미국 시장 보고
뭔가를 또 하나라도 더 찾아보려고 거기 시간을 뺏기고 내 스트레스를 거기서 굳이 만들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시간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어차피 이 시장에 계속 들어와 있을 거라면 굳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흔들리지 말자. 어차피 명확하게 팩트만 가지고 몇 개만 딱 짚어보면 되는 거고 미국 시장 어차피 지수가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반등 나올 거 반등 나오고 빠질 때는 좀 시원시원하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일단 좀 제쳐두겠습니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오늘 시장은. 그리고 오늘 시장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 톡방에 뭐 코멘트 거의 안 드렸죠. 굳이 뭐 오르는 장에서 뭐 서서히 뭐 밀리긴 했지만 오히려 안 좋은 장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코멘트를 조금 더 좀 융통성 있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3월 달에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때 뭐 마지막 부분에서 공지를 아마 드리긴 할 텐데 톡방에 대한 활동이 좀 많이 좀 저조해질 수도 있는 외부 탐방 일정이 장중에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도 그렇고 기존에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팔로업 차원에서 기업들 체킹하는 것도 이제 직접 진행이 되거든요. 3월부터. 그래서 아마 조금 많이 톡방에 제가 코멘트가 없더라도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투자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코멘트를 드릴 겁니다. 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라는 거, 이거 맞는 겁니다. 저도 계속 말씀드렸죠. 저라고 뭐 시장 하락기 때는 태연하게 대응을 했을까요? 당연히 같은 사람이고 투자자인데 이거 어느 정도까지 밀리지? 근데 정말 힘겨운 건 뭐냐면 한 번에 그냥 강하게 임팩트 있게 때려주고 V자 반등 나오는 게 가장 깔끔한데 계속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살짝 올리다가 최근에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막 투자자들이. 이게 뭐지? 큰 손들이 꼼수일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죠. 딱 시장 이기는 종목 없다라고 딱 표현을 하면 시장 하락기 때 이거는 정말 침울하다, 참담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조금만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면 시장 하락기 때 종목들은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 하락기 때 더 큰 수익의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위해서 뭐 종목 기존에 있었던 수익을 조금 덜어내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마이너스가 제법 확대된 종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좀 현금에 대한 비중을 말씀을 드렸던 게 20%가 됐든 10%가 됐든 그 현금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겁니다. 지난 라이브 때 그런 말씀 드렸었죠. 모 투자자문서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작년 코로나 쇼크 때 전체 비중 현금 30%를 쥐고 있었던 게 어마어마한 기회에 또 탄알로서 활용이 됐다 사례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지수 하락기가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프리미엄이 끼고 프리미엄이 끼면 정말 버블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이러한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런 주식시장이라면 처음이야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점점 매수세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언제 떨어지지? 저 같은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겠죠. 프리미엄이 너무 계속 끼니까 기업 밸류에이션 자체가 다 이제 고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 같은 투자자는 계속 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시장이 계속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떨어뜨려 줄 것은 떨어뜨려 주고 이유 없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막 최근에 보니까 음봉이 막 한 7개, 8개 이상 나와요. 참고로 일목상으로 봤을 때는 최소 일목상으로 봤을 때는 그 음봉이 한 7개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양봉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도 안 맞아 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막 계속 개인들이 막 정리하기도 하고 지치니까 막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세 번째 팁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떨어질 때, 오늘 같은 장에서는 또 이런 종목들이 정말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갔던 리포트랑
오늘 이번에 나갔던 리포트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두 가지 사례일 수 있는데, 하나는 지수 폭락장에도 좀 버텼던 종목이었어요. 이번 주에 나갔던 종목은 그 종목이 오늘 10% 넘게 막 올라가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나갔던 종목은 깊게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쳤는데 진짜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회복을 순식간에 한 번에 그냥 양봉 하나로 끝내버렸어요. 오늘. 이런 겁니다. 스몰캡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기업이 괜찮다면, 근데 빠질 때 뭐가 있었냐면 팁 중에 하나가, 흘러내릴 때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된 하락, 음봉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된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표적으로 HLB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떨어지는데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올 때 거래가 수반된 종목들은 이걸 해소할 때까지, 해결할 때까지, 이 원인을 해결할 때까지는 이걸 절대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하구나. 지수 때문에 빠지는 건지 기업 때문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가늠을 하셔서 내가 쥐고 가는 게 맞는지, 로스컷을 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면 기업으로 확인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임상이 이게 나을지 다음에 될 건지 이거를 정말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참 바이오주들이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상당히 한 번에 터져버리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들도 뭐 신라젠이나 이런 종목들처럼 나올 수도 있다. 중요한 거는 바이오주들 안에서도 네 번째 팁을 드리면, 최대 주주가 지분 욕심이 많은 바이오주는 웬만해서는 다 성공하더라고요. 제약사도 마찬가지. 제약사들은 웬만해서는 지금 최대 주주들이 다 많이 있고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들이 많이 없는 데들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있는 데들은 계속 사들으려고 하고 있고 본인은 알고 있다 이거죠. 그것도 네 번째 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전략, 뻔한 전략, 또 전략 파트 쪽인데,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어디 강연회나 제가 이제 과거에도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을 때 어떤 분들은 막 일어나서 나가세요. 막 기대를 잔뜩 하고 막 기법, 이 사람은 뭔가 기법을 줄 것 같아 라고 해서 막 기다리셨는데,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막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직접. 근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뭔가를 스스로가 어딘가에 정말 저 멀리 있는 무슨 뭐 우주나 달나라에 있을 것 같은 최고급 기법, 그거를 있을 수는 있겠죠. 스캘핑을 정말 잘 치는, 단타를 잘 치는 분들은 자기들만의 기법들이나 리스크 관리 방법들이, 노하우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전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향이 다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가 더 커진다라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뻔한 전략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 제가 계속 오늘 톡방에도 올려드리긴 했는데, 이거 요즘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니까 개인들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제가 1월 달에 그 예언 아닌 예언을 좀 했었죠. 기업을 모르고 그냥 작년 시장인 마냥 덤빈 투자자들의 계좌는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가 가장 비참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고점 매수, 위에서 사요. 선수들한테 이제 높게 사주는 거예요. 선수들에게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시장에서. 나는 돈이 많아. 당신들 걸 사줄게요, 비싸게. 프리미엄 열심히 낀 거. 근데 선수들이 열심히 팔아 제끼죠만 시장 무너집니다. 빠집니다. 불안해요. 저점 매도. 근데 선수들은 기다리고 있죠. 밑에서 깔아서 이때 사고 싶었는데 또 삽니다. 선수들은. 여기서 바뀝니다. 또 스위칭. 이게 계속 반복이 한 두 번, 세 번 되잖아요. 반토막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토막이 뭐예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정확하게 내가 잦은 매매라고 말씀드렸을 때 수수료까지죠. 얼마나 억울해요. 난 수수료가 없는데 세금은 안 낼 겁니까? 그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불리한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매매를 한다, 매도를 내가 했다.
그렇다면 또 다음 종목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뭘 할 건데요? 그 다음은 넥스트 스텝.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 다음 전략을 만들 때가 종목 하나를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종목 두 개, 세 개만 가지고도 올해 한 해 농사를 다 지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참 회의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 많은 분들을 이제 투자자분들을 만날 때에도 그냥 종목도 포트폴리오 5개, 4개 압축하면 되는데, 야, 이걸 또 하다 보면 새로운 분들이 또 오시면 또 여기에 또 다른 종목도 드려야 되는 거고, 한계에 느낄 때도 있어요. 이게 뭐지? 물론 종목들은 요즘 시장에서도 여전히 좀 저평가 종목들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뻔한 전략들 쓱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라이브 방송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오신 분들이라면 정말 진짜 제가 이거 제대로 말씀드리면 나가실 수도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리스크 감수 없는 큰 시세 없다.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시세를 이겨내려고 왜 리스크를 감수하냐? 시세를 이겨내야지만이 내 계좌가 바뀌니까. 계속 눈뭉치만 만들다 보면 손에 동상도 걸리고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이 눈뭉치에서 1%, 그 다음에서 1%, 복리의 마법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눈덩이가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진 거를 한 개, 두 개만 갖고 있어도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서서히 바뀐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난 종목이 있더라도 이런 눈덩이 같은 녀석들 하나만 갖고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이따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보유 없는 시세 없죠. 당연히 보유해야 돼요. 보유를 한다면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가서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산 다음에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톡방에도 많이 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다음 뭐 시황 얘기 말씀드리러 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다. 제가 뭐 시황 전문가도 아닌데 제 시황 들으러 오신 분들은 안 계실 거 아닙니까? 종목 좀 대박 스몰캡이라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 10백원짜리를 어떻게 이 사람이 좀 끄집어내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 아닐까요? 아닌가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저 특별히 뭔가 시장을 보고 있고 굳이 그럴 참 시간이 아깝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뭐 종목 상담 해드리고도 싶고 뭐 이런 게 그게 의미가 있을까? 제가 오히려 톡방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오히려 방송 계속 저희는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께 그 말씀 드리는데 제가 오히려 말이 많으면 의심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사람 놀고 있구나. 네. 일을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구나. 거의 말 수가 많이 없다는 얘기는 계속 뭔가 탐방을 다니고 계속 분석 보고서를 계속 결산 보고서 보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하나 건지면 진짜 제대로 된 거 하나 건져서 막 승부를 보죠. 그게 오히려 맞는 거지.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하나 해드리고 시장 빠진다고 위로해드리고 이게 뭐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여기에 대한 신념, 그 프라이드 자체가 워낙 강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른 데서는 막 시황으로 저를 무시하거나 어디 뭐 방송을 나갔을 때도 뭐 해서 뭐 저를 막 그냥 뭐 우습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 제가 모르니까 모르는데 제가 막 잘하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스몰캡 쪽, 마이크로캡 쪽에서만큼은 입김을 정말 세게 내거든요. 거기서 함부로 얘기하면 저는 강하게 나가요. 더 강하게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신념은 명확하거든요. 이렇게 난 지금까지 해왔는데 당신도 한번 까봐. 뭐 있어? 왜 기업이 괜찮지? 그런 겁니다. 또 싸우고 싶지는 않죠. 그런 분들이라. 저와의 싸움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래서 보유를 해야 되는데 보유를 이제 하기 전에 의심부터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확신으로 만들고 그 과정이 이제 탐방이나 계속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지난 라이브 때 잠깐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들은 신념 계속 해봤어야 되거든요. 내가 갖고 있어야죠. 거기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믿음이잖아요. 그게 해왔으니까 또 결과적으로 좋았으니까 안 좋은데 이게 신념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거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변화는 없어요. 시장이 좋을 때 워낙 돈의 힘 때문에 잠깐 많은 분들이 망각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업을 떠나서 주식 투자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 기업이 발행한 게 주식인데. 그리고 종목 한 개, 두 개가 전체 계좌 바꾸고 만족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팔고 올라가면 어쩌지?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수익 나고 나오면 잘한 겁니다. 거기서 계속 자신감 얻고 가는 거죠. 자, 사례를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랑 이제 오래 하신 분들, 뭐 올해도 아닙니다. 한 1년, 2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구바이오 제약을 오늘 가지고 왔어요. 참고로 LNC 바이오를 지난 라이브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원래는 바이오주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탐방 가서 처음으로 졸았던 기업이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때 송파구청 쪽 건너편 쪽, 그쪽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거기 IR 담당자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전 졸았어요. 그때 2시간 동안 했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네. 물론 이제 인수돼가지고 잘 되긴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고 있는 바이오주는 눈여겨봅니다.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 동구바이오제약 수익 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서 못하더라도 저평가 제약 바이오주 하나 정도는 꼭 담아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워낙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뭐, 왜냐면 지금 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서는 우리 멤버십 분들도 계시니까, 오래 하신 분들은 꼭 보면 제약 바이오는 꼭 하나씩 있었어요. 특히 제약주,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바이오도 좀 보긴 하는데 제약주들은 꼭 있었죠. 항상. 작년에 이제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덕분에 수익률도 많이 나온, 실제로 계좌 인증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하죠, 굳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니까. 앞으로가 중요하죠. 자, 10개월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개월 나는 보유를 하고 한 1년 정도 보유를 하는데 이게 100%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면 보유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니야, 나는 단타를 쳐서 한 달에 100%를 낼 수 있어, 그쪽으로 가실 건가요? 그건 이제 성향 문제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네, 성향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100이 뭐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너무 또 막연한 막 숫자를 드렸다기보다는, 실제로 뭐 비중이 크든 작든 매년 100%짜리 종목이 한두 개 이상은 나왔거든요. 작년이 좀 제법 나왔었고, 올해도 지금 좀 준비를 좀 잘 되긴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동구바이오제약은, 근데 저도 예측이 빗나갔던 게, 물론 잘 갔어요. 그 이후부터. 근데 20%에서 수익률이 40%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계속 멈춰 있어요. 그래서 선취매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대표 사례로 제가 꼽은 거예요. 보유를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보유를 해야 됩니다. 수익을 제대로 내려면. 선취매를 안 하면 이 시세에서 흔들립니다. 시세가 나와서 이제 눈덩이가 되고, 눈덩이가 됐어. 이 40% 됐을 때, 한 번 돌아갔을 때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거든요. 80%, 70% 수익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선같이 후테마, 기업이 괜찮으니까 들어간 거죠. 처음엔 LNC 바이오, 그 다음에 동구바이오 제약이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이제 봤던 제약 바이오, 공통점이 좀 비슷한 게 있었어요. 둘 다 바이오 사업도 하고 제약 사업도 같이 했던 업체였기 때문에. 그 종목 한두 개로 계좌가 바뀐다. 모든 걸 한 번에 총 망라하는 사례가 됐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주식 그 주가가 급등하게 된 배경은, 오늘 이제 권리락이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작년 4월에 이제 포착이 되고 공개가 되면서 정말 힘겨운 그림을 그립니다. 심지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였던 시기, 11월, 12월에는 그렇게 많이 시세도 못 냈죠. 물론 노출이 된 다음에는 계속 이 박스권 안에 놓여 있어서 되게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기업적으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쥐고 갈 수밖에 없는, 한번 눌리고 이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던 배경이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는데, 무상증자를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
두 배수로 이제 하게 됩니다. 즉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으면 세 주가 되는 거였어요. 두 주를 주는 거였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였죠. 주가가 또 올라갔고 DS 인베스트먼트는 0.5주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두 주를 갖고 있으면 세 주가 되는 거였고 얘는 한 주를 갖고 두 주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얘는? 6주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인증샷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뭐 지금 22,088%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계좌를 보시지 마시고요. 이분이 올리신 게 정말 도토리에서 상수리 나무를 만들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투자 앞으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면 말이죠. 실제 저와 같이 이런 뭐 굳이 뭐 VIP 뭐 이런 카톡방이 아니더라도 함께 계시는 분들만큼은 이걸 계속 머릿속에 갖고 움직이신다면 지금 최근에 나온 뭐 이런 마이너스 몇 개 때문에 뭐 위축되고 시장이 무섭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하루 이틀 투자할 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자산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잘 지켜나가느냐. 제일 중요한 건 내 성향이 어떤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직접 이분이 눈뭉치에서 눈덩이로 이 표현들을 씁니다. 계속 제대로 된 한두 종목이 계좌를 바꾼다 등의 소중한 과정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제가 똑같은 말씀드리면 그냥 뻔한 얘기 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야 이제는 다음 종목은 뭘까? 아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종목들에서 과연 제2의 동구바이오 제약은 어떤 녀석일까? 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을 한 자와 하지 않는 자. 그리고 100%라는 수익을 맛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들은 100% 냈던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나는 과거에 100%짜리 몇 번 냈었는데 이게 운 좋게 난 게 아니라 실제 실력으로 냈다면 내 이런 투자 성향으로 냈다면 전략으로 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마이너스 냈으면 이거 좀 더 하고 비중 싣고 좀 관리해가지고 얘 지금 올해 좀 잘 농사 져가지고 상수리 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번 돌리면 이 정도야 뭐. 다음 이 지금 쥐고 있는 종목에서 문제 있는 게 뭐지? 그냥 원칙적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막 이게 뭐고 막 금리가 더 올라갔네, 만에 노심초사하고 막 다른 데서 막 단기 종목 올라가네, 또 단기 종목도 하고 중장기로 괜찮대, 또 여기 들어가고 내 색깔도 없어서 계속 막 소위 옷이 누더기가 되는 거죠. 이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색깔 없이. 자, 또한 재미없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신념. 재미없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우리 종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합니다. 신념이라는 사전적 의미,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면 그 실천하는, 중요한 건 뭐죠? 믿고 믿어야 되는 거. 그리고 실현하려는 의지, 내 스스로 끄집어내야 돼. 계속 유지하는 거. 그래서 아까 그 사례를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백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도, 좋은 말씀 계속 드려도 직접 자기 체험만큼 가장 좋은 신념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색깔 만드세요. 찾아가세요. 저랑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성향에 맞는, 아니면 뭐 멘토들을 찾거나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비법을 어딘가에 있다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스스로가 아무리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 스스로가 체험이 돼서 내 스스로가 신뢰를 갖지 않으면 그 생각에 대한 절대 실천을 할 수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좋은 결과가 아니라면 신념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체험이 곧 신념인데 그 체험을 해본 자와 안 한 자의 차이는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 하나 몇 개를 만들어 보고 당할지언정 시장에서 당할지언정 한번 해보고, 해본 자와 또 안 해본 자의 차이는 크잖아요. 이게 뭐지? 라고 하다 그냥 끝나버리거나 우리 단군시나 곰같이 우직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호랑이같이 그냥 뛰어나가거나 쑥이나 마늘 먹다가 그냥 뛰어나가잖아요.
호랑이로 지내죠 그냥. 뭐 신화긴 하니까 실화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하면서도 상식적인 곳에 존재하는데 너무 어려운 곳을 찾고 그래서 시간적인 허비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저는 좀 되묻고 싶은 겁니다. 제 스스로한테도 정말 많이 묻거든요. 항상 제가 뭔가를 옳고 그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래, 얼마에 자야 되고, 방송 준비는 어떻게 몇 시간까지 끝내야 되고, 차라리 이걸 할 시간에 저걸 할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물론 내 관심이 있거나 그 안에서 리프레시 타임을 갖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간 날에 쉬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굳이 막 투자 막 의욕이 막 활활 타올라가지고 막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내 계좌가 바뀌는 게 아닌데 계속 시장을 막 모니터링을 엄청나게 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안 한다고 또 이게 막 등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를 결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매매 매수랑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간과 여러분들 계좌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투자 인생 앞으로 멀리 보고 계시다면 롱런 하셔야죠. 지금부터 막 지치게 스스로를 막 물론 이제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을 때 빨리 스폰지처럼 흡수하려는 그런 의욕 당연히 저도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잘 좀 효율적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도 저랑 투자 성향이 안 맞다면 안 들으시고 그냥 빨리 쉬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거잖아요, 제가. 그죠? 무조건 제 방송을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면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겠죠. 그래서 성향이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나? 내가 처한 지금 투자 상황이랑 잘 맞나? 심지어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반토막 나거나 이런 분들이 의외로 상담을 많이 청하세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회복 한번 해보시려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좋게 봐주신 건 감사드리긴 하지만 성향이 일단 안 맞는다라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까지 만드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가 있겠죠. 아까 같은 그런 동구바이오텍 하나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제가 계속 검증해 왔던 방식이고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VC 벤처 캐피탈 쪽에서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할 때 그렇게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10개를 투자를 하면 5개는 버린다. 회수가 안 돼. 더 살벌하죠. VC 쪽은. 비상장 기업도 투자하니까. 스타트업 투자하고. 2개는 그나마 본전. 3개. 2개. 한두 개에서 이 전체 펀드의 분위기를 바꾼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냥 VC 쪽 아는 분 만약에 있으시면 심사역들이나 한번 여쭤보죠. 투자한 종목에서 다 대박 나는지. 근데 이 한두 종목이 그냥 대박이 아니라 정말 전체를 바꿀 만한 대박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지향하는 부분들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선수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은 여기서 마이너스 나고 막 이러잖아요. 힘들어요, 막. 마이너스 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10개를 꾸려 나가는데도 엄청난 검증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리스크를 줄인다고 줄여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잡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짜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다 플러스일까요? 시장 때문에 빠진다면 뭐 억울하다? 글쎄요. 하지만 자신있게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도 이 안에서 터지는 녀석들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오늘 좀 탄력 받은 종목들 제법 있었죠. 네, 우리 보유 종목들 중에서도 빨리 또 회복하는 종목들도 나옵니다. 시장 조금만 고개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안에서 이제 뭐 가능성,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본인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체험하고 체득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는 자신감인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의 성향을 좀 찾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취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다음에 계속 시행착오를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이 내가 여기 잘 맞는구나. 야, 최고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단 말이야? 진짜 돈이 일을 하네?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는. 언제 살짝 열어봤는데 작년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신일제약이 이제 100%를 넘어가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저도 몰랐거든요. 외부에 있어서. 회원님들이 알려준 경우도 있어요. 네. 제가 시장을 안 보니까. 자,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무리 준비할게요. 지금까지 잘 쫓아오고 계시는 분들은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제 마무리 준비할게요. 죄송합니다. 10시가 넘어갔어요. 서두에 좀 한 10분 제가 했으니까 20분 전에 끝내겠습니다. 20분까지. 네. 괜찮으신 분들은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자, 오늘은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3월에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무서워하다가는 투자 앞으로 못해요. 네, 계속 나는 작년처럼 플러스 나야 된다. 시장이 무슨 말씀드리냐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막 꿈을 비참하게 제가 아니면 뭐 무참히 막 짓밟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지 충분히 더 큰 길을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은 좀 이 방송에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 현실적으로 이러니까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좀 적절한 시행착오 그리고 보수적이라면 정말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전략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막 시장에서 막 뭐 거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자, 자, 뭐 대단한 종목들은 아니고요. 여전히 그냥 도토리, 스몰캡들입니다. 물론 실적과 성장성이 좀 겸비된 녀석들이고요. 시장 안에서 나름대로 작지만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추려봤어요. 실적도 당연히 이제 작년 실적 좋아야 되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작은 기업들인데 삼성전자 큰 기업이니까 무조건 좋아야지 걔는 그죠? 부담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얘는 무조건 줘야 돼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맨날 어닝 쇼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좋은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쇼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스몰캡들은 조금만 괜찮아도 막 그 매출은 안 오르고 영업이익률만 좋아져도 막 주가가 막 하루에 7, 8%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조정을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종목들은 지금 네 종목 한도크린텍, 테이펙스, 제이시언 시스템, 가비아. 어떤 분이 그 좀 안타까운 게 시장 폭락 때 지난주에 톡방에 올리셨는데 제이시언 시스템을 그때 제가 개별적으로 전략을 안 드릴 때는 네, 언제 매매 시점까지 안 잡아드리잖아요. 특히 무료 톡방 이제 그쪽 계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양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들은. 저도 현실적으로 다 미처 못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이 좀 있어요. 그거 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눈치도 빠르시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도크린텍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시장 좋았는데 지수 많이 빠질 때 코스닥 이 코스닥 종목이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코스닥 지난주만큼 뭐 4, 5% 이상 빠지면 이런 종목들은 많았으면 10%, 12% 정도 빠지는 게 상책인데 기본적인 그냥 그림인데 얘는 버텼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테이펙스 얘는 밀렸어요. 얘는 밀렸는데 한번 거래가 터져줬죠. 대량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밀릴 때 거래가 안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테이펙스. 밀릴 때 거래가 안 나온 종목. 한번 사상 최고가 찍고 그냥 여기서 유지를 만약에 시장이 좋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밀리지는 않았겠죠. 오히려 유지를 시키면서 이 상승세를 이어갔을 텐데 그 다음부터 지수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푹푹 꺼졌어요. 그렇다면 지수가 조금 돌려내면 빨리 회복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 근데 실적이 당연히 뒷받침돼야 되겠죠.
중요한 건. JCN 시스템 얘는 변동성이 정말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 드리자마자 한번 급등이 나왔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전 그 모니터링, 그죠? 모니터링 주로 제가 계속 그 수시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JCN 계속 모니터링 하자. 근데 진짜 변동성 크죠? 저도 몰라요. 이런 종목들. 근데 기업적으로 실적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종목이라서 그냥 더 들고 가도 손해는 안 보겠다.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 너무 큽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상담 잠깐 드리긴 했는데 9,000원대였나요? 만원대? 네. 그렇다면 수익 나면 이런 종목들은 특히 장이 안 좋을 때에는 계속 쥐고 가는 것보다 특히 변동성 크다라는 표현을 쓰면 그냥 정리하시거나 다시 또 재공략 하거나. 근데 이런 종목은 앞으로도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계속 물량 소화 구간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쓱 보시면 최근 들어서 계속 고점을 올리고 있잖아요. 코로나 쇼크 이후로 고점을 높이는지 안 높이는지도 중요합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래가 늘면서 계속 수반하고 있는 부분들. 최근에 좀 오랫동안 미리 선주정을 받았던 가비아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데 얘는 그 과천 그 지식 그 산업 그쪽 단지 있잖아요. 넷마 분유를도 이번에 옮겨가고 다 가는데 거기 들어갈 때가 123억이었나? 130억 정도의 이제 양수 계약을 했는데 과천 쪽 땅 값이 엄청 올라갔죠. 계약할 때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산이 어마어마해지고 현금도 얘는 지금 실적도 3년 일을 계속 최고가 계속 찍고 있고 자회사 KINX를 쥐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그 데이터 센터 해외에서 이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가비아가 이번에 과천 쪽으로 이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 계획이거든요. 아마 기사도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했을 텐데. 그래서 가비아가 앞으로도 시가총액 근데 이거 2천억이 안 돼요. 되게 저렴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산만 현금 자산이랑 포함해서 1,000억이 넘어갈 텐데 너무 저렴해요. 부채 비율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4개의 기업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할 겁니다. 이 종목들은 실적 살짝 열어보죠. 가비아는 제가 못 담아왔고 한도크린텍은 작년에 벌써 이제 발표했는데 두 자릿수 26% 성장, 54% 영업이익률. 보면 고객사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여기서 고객사가 더 늘었다는 얘기야?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얘는 해외 쪽으로 참 재밌는 게 구조가 그 정수기 필터 만드는 회사인데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50% 이상이 얘네 걸 써요 다. 근데 그 고객사들이 해외로 지금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물 부족한 국가들 있잖아요. 막 싱가포르나 이런 데, 막 동남아 쪽 물이 아니면 좀 수질이 떨어지거나 그쪽에서 영업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실제로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에서 1위, 2위, 3위 기업이었나? 3위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수기 업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요 다.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그냥 정수기 필터만 만들어도 고객사들이 해외로 나가면 나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테이펙스는 2차 전지용 테이프랑 이걸 써줬네요. 친절하게. 수익성 개선. 토지 매각했어요 최근에. 이거. 근데 이게 뭐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나눠서 들어왔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데 테이프로 일어난 기업. 한솔그룹 쪽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아마 올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작년 상반기 때가 좀 안 좋았고 하반기 때 커버를 해가지고 그나마 하반기 때 이 정도 성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하반기 때 흐름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올해는 아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했었나요? 제이시언? 이번에 26일 날 했었나? 좋게 나왔죠. 그럼 된 거죠. 변동성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그죠? 크다고 불안한 것보다 기업적으로 기업다운 기업 묶일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면 건수가 있다면 드론 그죠? 그리고 최근에 그 채굴 관련돼서 블록체인 채굴 관련돼서 그 제 주변에서 실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요즘 PC방 사장님도 많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더리움 쪽 특히 많이 하시는데 그 그래픽 카드 고사양 그래픽 카드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거들로 제이시언이 좀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국내에서 거의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코로나19로 뭐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 PC 수요가 급증했다. 여기 그래픽 카드가 상당히 크게 일조를 했고요. 수익성 개선됐고 판관비 감소. 본격적으로 이렇게 된 게 그렇게 몇 해가 안 되거든요. 항상 제이시언이 이렇게 밋밋하게 갔는데 작년 코로나가 어마어마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종목, 가비아는 제가 여기에 지금 담지는 않았고요. 자, 끝으로 투자 뉴스 관련돼서 이제 한번 필요한 부분들 좀 중요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야후 파이낸스 쪽 이제 종종 이제 라이브를 좀 보거든요. 근데 열심히는 안 보고 가끔 봅니다. 근데 거기 인터뷰가 힐튼 아니었구나. 메리어트. 네, 메리어트 쪽 대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실적이 안 좋게 이용자 수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시대가 바뀐 거예요,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어. 힐튼도 마찬가지. 근데 제일 크게 늘어난 데를 보시면 에어비앤비랑 여기 VR 버보라고 하던가? 예, 그 발음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여기가 뭐냐면 그 일반 민박 이제 이렇게 막 매칭해주고 우리 가까운 데들이 있잖아요. 비어있는 데들을 그 공유 오피스 같이 이제 공유 경제 관련된 하나의 일환이에요. 그만큼 시대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네, 더, 더 많이 성장을 한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제 예상보다. 막상해서 이런 수치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나머지 다른 기존에 있었던 막 그 아성들이 무너졌다라는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 기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팡 쪽 얘기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장이라는 게 왜 의미가 크냐면 밸류에이션이 책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처음 투자 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이 가담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실제 VC에서 그렇게들 많이 움직입니다. 첫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계단형으로 올라갑니다. 계속. 그래야지 밑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엑싯을 하겠죠. 마지막이 이제 IPO. 근데 쿠팡이 55조의 지금 가치가 이제 책정이 되면서 기존에 이베이 쪽이 또 그렇고 이베코리아 쪽 막 매각 얘기 막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막 들썩였던 게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커머스 쪽 쥐고 있는 기업들이 막 들썩들썩이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잠잠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이제 쿠팡 쪽 비즈니스 모델 쿠팡이 이 정도 몸값을 가다 보니까 같이 끌어올리는 효과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M&A나 IPO를 할 때 어떻게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있는 동종업계에서 계속 화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라임 사태 아시죠 다들? 좀 심각합니다 라임 사태는. 근데 해결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정작 몸통은 빠져나갔다고 하죠. 잡힌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해결은 못하고 환수도 안 되고 무슨 얘기죠? 여기 투자한 사람들만 무슨 뭐 바보 됐다? 안타깝다? 이게 아니죠. 내 돈, 내 자산, 소중한 자산 잘 지키자라는 겁니다. 모르는데 투자하지 말자. 모르는데. 아시겠죠?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들께 뭐 여러분들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제외하고는. 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변동성은 나오고 있지만, 네, 모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네,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자들이 되게 좋게 보고 있다. 시장 진출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워렌 버핏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투자가 아니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자, 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있는 곳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비트코인의 지금 있는 시가를 보는 게 아니라 뭐 그리고 골프장 쪽 네, 운영사랑 의류업체 한박 우승. 실제로 KMH가 최근에 이거 기사 나오고 또 주가가 올라가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한국경제TV인가요? 거기도 골프장을 쥐고 있는데 생각보다 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골프존은 이제 뭐 사상 최대 실적 스크린 골프장.
자, 끝으로 넘어갈게요. 자, 에이콘 멤버십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마 오늘 방송 끝나고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도 좀 가입문이나 그래도 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쓱 그냥 요즘에 말씀드리면 그냥 여유 있게 투자하자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하지만 기회를 잡을 때는 제대로 잡자. 다만 나랑 성향이 잘 맞는지를 보실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투고 쪽 멘토 소개 쪽 보시면 우측 쪽에 이 영상이 있어요. 멤버십 서비스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물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노크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요일 밤이죠. 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톡방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물러갈게요.